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훈성입니다. 여러분은 점프게임, 위로 찾기, 벽돌 깨기 같은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진 않고 게임만 해보셨나요? 원하는 도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혹은 공식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에 모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국민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이벤트, 리스트 등 코딩의 다양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동작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에게 필요한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은정입니다. 이번에는 6차시 업 앤 다운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나요? 계산하는 거를 배웠죠? 사칙, 연산하기 해서 입력된 값을 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변수라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순서도를 보고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 앤 다운 게임은요. 일단 업 앤 다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나와서 1에서 5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수를 넣을까요? 25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를 넣을까요? 13 다운. 그러면 6 업이라네요. 그러면 10 업. 그러면 11. 11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내가 목표한 숫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스크래치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스프라이트는 이 남자아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당연히 이 아이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코딩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변수를 만들고요. 정답 변수에 1에서 50까지 난수로 정해서 넣습니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생각하는 모양,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시작을 하고요. 1부터 50까지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만약 대답이 정답보다 작으면 up 이라고 말하고 숫자를 다시 받게 됩니다. 만약 대답이 정답보다 크면 down 이라고 말하고 다시 정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과 정답이 같으면 정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점프 하는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과정이 알고리즘입니다. 업 앤 다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 여기에 1, 2, 3, 4, 처음에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죠. 이거를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우리 알고리즘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하는 샌드위치 만드는 거, 햄버거 삶는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우리 라면 끓이는 거 뒤에 설명서 있죠? 그 적혀져 있는 거 그런 거 다 모두 알고리즘이다. 우리 하는 일에는 뭐든 순서가 있죠. 그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는 거. 물이 끓는다면 라면을 넣어라. 우리 배웠던 거죠. 만약 뭐뭐라면. 네. 또 어두워지면 불을 켜라.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그 과정,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순서도입니다. 알고리즘은 좀 문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알고리즘일 경우 너무 글자가 많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반면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보다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순서도에서 시작과 끝은 이렇게 타원이 되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네모. 이거는 처리 순서, 흐름선을 따라 처리를 하면 되고요. 출력은 이렇게 물결 모양, 밑에가 물결 모양. 조건일 경우,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게 조건이었죠. 조건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건일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반복일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반복 횟수를 여기에 적어주게 되겠죠. 10번 반복이면 여기 10 이렇게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버스 타기를 예로 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버스인지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지나가는 버스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타고 아니면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이 과정을 순서도로 시작, 버스 기다리기, 버스 도착, 목적지로 가는 버스인가? 아니요. 그러면 버스 기다리기, 버스 도착함. 목적지로 가는 버스인가? 라고 할 때 예 라고 하면 버스를 타고 버스가 출발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만들 업 앤 다운도 순서도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어요. 이거를 순서도로 보고 직접 코딩을 해보는 것도 아마 순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하면 이 시작하는 거는 깃발을 클릭할 때겠죠. 깃발을 클릭할 때라고 적어줘도 좋고요. 시작해도 되고 자, 시작하면 정답에 1에서 50 중 난수를 정답에 넣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설정 그리고 숫자를 입력받아서 대답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정답과 대답, 이 다이아몬드는 조건이었죠.
조건. 정답이 대답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yes 하면 up이라고 말하고 다시 숫자를 받아서 어떻게 흐름선을 따라 이렇게 가겠죠. 자, 정답이 대답보다 크냐? 예, 그러면 또 up. 이제 정답이 대답보다 크냐? 아니요 라고 하면 no로 가겠죠. 대답이 정답보다 크냐? 대답이 더 크냐? 정답보다 yes. 그러면 down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up과 down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다가 정답이 대답보다 크지도 않고 대답이 정답보다 크지도 않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같은 경우죠. 정답과 대답이 같다. 그러면 이 이상 다른 비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정답과 대답이 같으냐라고 물었는데 비교하니까 같다 라고 하면 yes, 정답이라고 말하고 점프 모양으로 변경해서 코딩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도를 보고 그대로 코딩을 하면 아마 쉽게 그냥 아까 영상을 보고 코딩하는 것보다 훨씬 가독성 있죠.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는지 정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를 한번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그 순서도를 한번 차례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도를 보고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스프라이트를 선택할게요. 사람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었죠. 자, 모양에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만세하고 있는 거는 점핑.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모양은 think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클릭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모양으로 가지고 오죠. thinking.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변수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아까 우리 변수 뭐가 있다고 했죠? 정답이라는 변수. 변수 만들기 정답. 정답, 비밀의 수, 변수 이름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변수명은 예측 가능한 이게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많은 변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1, A, B 이렇게 정의를 하다가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A가 뭐였더라? C가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변수는 예측 가능한 변수 이름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답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었죠? 1부터 50 중 난수값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정답을 여기에서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맞출 거죠. 그래서 변수 여기 체크박스를 풀어주면 정답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 정답이라는 변수에 1부터 50 사이의 변수가 난수가 저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일단 체크해서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 1부터 50 사이의 난수 중 10이 들어갔고요.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번에는 22, 43 이렇게 1부터 50 사이의 난수가 매번 다른 숫자가 저장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숨겨놓고요. 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묻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정답이 뭘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묻고 답하기, 묻고 기다리기. 자,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죠? 숫자를 입력해봐. 이때 1부터 50까지의 수를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해. 아니면 바로 1부터 50까지의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1부터 50까지의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대답이 나오겠죠. 자, 만약 그런데 이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정답과 대답. 만약에 정답이 크다면, 대답이 크다면, 대답이 정답보다 더 크다면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니까 말을 down이라고 말합니다. down. down을 얘기하고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숫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down. 낮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down. 더 낮은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대답이 정답보다 클 때는 다운을 말하고 더 낮은 수를 입력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넣어줘도 되겠네요. 정답이 대답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up을 적어주고 up. 대답이 낮으니 더 높은 숫자를 입력해라. 더 높은 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있었죠? 정답이 클 경우, 대답이 클 경우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번에는 대답과 정답이 같은 거. 이번에는 정답과 대답이 같다면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겠죠. 끝나니까 프로그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답이야, 정답이야 라고 2초 동안 말하고 또 점프 모양으로 변경하기가 있죠. 그러면 형태에서 모양을 싱킹이 아니라 점핑 모양으로 바꾸어라. 자, 여기까지 코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었을까요? 뭐가 빠진 거 있는데 뭘까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25를 입력했어요. 다운. 더 낮은 수를 입력하세요. 11. 아니, 그냥 1 하면 업. 더 높은 수. 30. 하고 나면 끝나버리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왜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 자, 이 조건은 정답과 대답이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디에서 루프가 돌고 있죠? 이 조건에서 루프가 돌고 있죠. 그러면 무한 반복하기를 어디에 넣어줘야 된다?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한 반복해서 값을 넣어주겠죠. 다음 정답이 나올 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9가 정답인데, 점핑 되네요. 네,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데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정답을 탁 잘 찍어서 한 번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50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아주 낮은 확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운이 나빠서 매번 틀렸어요. 매번 틀려도 몇 번 만에 맞을 수 있을까?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다 틀렸어. 그래도 최소한 몇 번 만에 맞출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몇 번일까요? 최대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6번입니다. 일단 6번 만에는 맞아야 돼요. 6번 만에 못 맞췄다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정답을 탐색할 때 일단 우리가 중간값으로 잘라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1부터 50을 사이에 숫자를 찾는데 49, 48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씩 물어서 답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딱 가운데 숫자를 불러서 up and down을 했을 경우에 반이 일단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0에서 중간값은 25 일 경우에 틀렸어요. 그럼 다운. 그러면 1에서 24에서 중간값 12 그것도 다운. 세 번째 기회에서 1에서 11에서의 중간값 6이다. 그래도 다운이래요. 1에서 5에서 중간값 3이다. 그래도 다운이다. 그러면 이제 1이나 2가 정답이겠죠. 매 순간 틀렸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정답을 6번 만에는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장 빠른 탐색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찾기도 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틀렸을 경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답이 1이었는데 50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떼서 왔다면 50, 49, 48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49번 만에 뭐 50이냐고 물어보는 것까지 하면 50번 만에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 값으로 탐색해서 들어가면 매번 틀려도 6번 만에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검색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이고요. n개 배열에 따라 단계가 하나씩 지나감에 따라 탐색할 배열의 크기가 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빨리 탐색하는 방법 중에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래서 업 앤 다운 코딩을 해봤고요. 미션 코딩. 그러면 내가 정말 6번 만에는 맞춰야 돼. 자, 횟수를 추가하는 미션을 한번 넣어봤어요. 내가 몇 번 만에 맞추었는지 횟수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틀릴 때마다 횟수가 추가하게 하면 되겠죠. 그때는 어디에 넣어준다? 어디에 넣어준다? 틀렸을 때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초기 값을 주어야 하니 클릭했을 때 횟수를 0으로 정해주고 틀렸을 때만 1만큼씩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정답일 경우에는 추가 안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몇 번 만에 맞았는지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또 코딩을 하자면 6번 만에 못 맞췄을 경우에는 미션 실패 이렇게 하고 끝나게 만들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up and down 게임 코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판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